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재 112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보면 5과 셋경 이렇게 돼 있고 6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에서 5단계를 보는 이제 문제입니다. 6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라는 거는 이제 6네입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웨입처 대상이 되는 이 둘이 이제 접촉을 하게 되고 이 접촉을 통해서 당연히 즐거움, 정신적, 육체적 즐거움이 일어날 수 있죠. 접촉이 있으면 사실 육식이 있게 되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보통 우리가 이제 얻는 어떤 즐거움이나 어떤 그런 기쁨들은 6네입처와 6웨입처가 만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5단계 적용과 관련돼서 범위, 장소 이런 문제에서 6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는 거니까. 그래서 31세계라고 우리가 지금 윤회할 수 있는 이 세계 보게 되면 이 31세계에서는 이제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여러 가지 방식,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감각적 즐거움이든 또는 선정의 즐거움이든 감각적 즐거움이든 또는 선정의 즐거움 6네입처와 6웨입처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건지어졌다, 형성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정도 형성되어졌다, 의도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정 자체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낮은 선정에서는 더 높은 선정으로 이어갈 때 그 낮은 선정의 위험성을 보고 올라가죠. 이것들은 다 6네입처와 6웨입처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신적, 육체적 즐거움이다. 예,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5단계 적용 관련 경전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 기억해 두고, 예, 그럼 만약에 6네입처와 6웨입처의 즐거움이 아닌 즐거움이 있냐? 있죠. 열반의 즐거움. 이게 이제 밖에 있는 거예요. 6웨입처와 6네입처가 만나는 게 아니고 벗어난 거죠. 오온을 벗어난 거니까. 여기 31세계는 오온의 범위 속에 있는 거고 열반은 오온의 범위를 벗어난 행복이고 다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이제 6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에서 5단계를 본다라고 할 때 이 그 장소에서 위험성을 보는 것도 접촉에서 위험성을 보는 것도 괜찮고요. 6네입처에서 위험성을 봐도 6네입처가 위험성으로 이렇게 벗어난다면 6네입처에서 당연히 6웨입처와 접촉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막대기처럼 두 개가 있어야지 비벼지는 거니까요. 한쪽이 이렇게 없어지면 엎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6웨입처에 대해서도 또 무상고 무아적 위험성을 적용해서 이 부분에서 벗어나면 또 6가지 감각 접촉 장소 전체에서 벗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이 6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에서 5단계를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6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에서 벗어남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이 6가지 감각 접촉을 이루는 구성 요소, 어느 하나에서 벗어나면 이 전체가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그걸로도 5단계가 적용되게 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이 뜻이에요. 6네입처와 관련돼서는 특히 이제 무상고 무아지만 특히 유신경과 관련돼서 이 무아 쪽이 좀 많이 있어요. 무상도 당연히 있지만. 그래서 보통 이제 6네입처, 안이비 설신을 가지고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이렇게 이제 유신견을 가지고 있죠. 이걸 깨뜨려 봐서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건 나의 것이 아니다. 이건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깨뜨려 보게 되면 6네입처에서 벗어나게 된다. 6네입처에서 벗어나게 되면 6웨입처와 접촉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6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에서 벗어나는 결과가 된다. 그죠? 그래서 그 점을 하나 기억해 두고 경전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제 그 내용은 거기 112페이지 내용은 어떤 수행자가 나는 고요하다, 나는 열반에 들었다, 나는 치착이 없다라고 여긴다, 추측한다 뜻이에요. 여긴다, 추측한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집착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만 가지고도.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5단계 적용 문제를 여기서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이 5단계 적용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내가 단순히 어떤 견해를 극복하고 뭔가를 뭐 이렇게 해제하고 내가 뭐 소멸시키고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이 가치 판단 5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이 점을 이제 강조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것은 역시 수행자의 집착이다. 이것은 형성된 것들이고 즉 집착이니까 집착은 형성된 것들이죠. 집착은 즐김이에요. 즐김. 형성된 것입니다.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열애는 즉 이거 형성된 것들이고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위험성을 보는 거죠. 네, 무상을 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5단계를 잘 이해를 하시면 이런 문제에서 이 위험성을 본다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열애는 이것을 깨트려 보고 이것을 넘어섰다. 그 5단계를 잘 이해하시면 경전 내용들이 아주 많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즉 6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에 일어남, 사라짐, 달콤함과 재난. 여기선 재난이라고 이렇게 여기 이제 본문에서 한번 보면 어디 있냐면 113페이지에 보면 25번에 보면 비구들이여 열애는 이 위없는 최상의 고야한 경지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그것은 6 감각 접촉의 장소에 일어남, 사라짐, 달콤함 그 다음에 위험함인데 재난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위험함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위험성, 위험함, 단점, 불이익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같은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걸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이걸 있는 그대로 알아 집착 없이 해탈했다. 있는 그대로 선정 속에서 올바른 선정 속에서 있는 그대로 보게 되니까 위험성을 깨뜨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집착 없이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뭔가 자기가 의지적으로 뭔가 극복했다? 뭔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니다. 그런 내용으로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이제 6 감각 접촉의 장소에서 5단계를 적용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5단계를 근데 정작 본문에 보게 되면 어디다 적용을 하냐면 6 내입체에다 적용을 해요. 6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 문제는 6 내입체와 6 외입체가 접촉하는 건데, 접촉하는 곳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문제를 6 내입체의 위험성을 보고 6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에서 벗어남을 이제 결과를 얻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히 보면, 그렇게 나오고, 첫 번째, 6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에 일어남, 사라짐, 달콤한 위험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면, 청정 범행은 성취되지 못했고, 법과 율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5단계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사성제고, 이게 바로 핵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있는 그대로 만약에 이 깨뚫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른 선정을 얻어야 되겠죠. 팔정도를 닦아서. 그 다음에 보니까 6 내입처. 이걸 두고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 라고 바른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본다. 그렇게 되면 괴로움의 끝인데 이게 조금 잘못됐네요. 이것은 나다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아니다. 그 다음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그 다음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거 잘못됐다. 그죠?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 이게 잘못됐고, 이렇게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 내입처하고 6 외입처가 있는데, 얘들이 만나는 접촉, 이 접촉에서 이제 5단계를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5단계를 따진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서 따져서 여기서 벗어나니까,
6외입체가 있다 하더라도 접촉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이 접촉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16페이지 거기 네, 116페이지에 보시면 6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 이제 관련된 경전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5단계.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여기도 이제 거기 요약 부분에 보면 이것은 나다 이게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네. 그게 잘못됐다. 네, 그렇게 됐을 때 그 화살표 그 밑에 제일 밑에 결론이죠. 결론. 6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를 버리는 거며 이게 미래에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다. 미래에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다시 윤회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예. 예, 그래서 거기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내입처하고 6외입처가 있는데 얘들이 접촉하는데 이 접촉 장소에 관련돼서 5단계를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하고 여기다 적용해 버린 거예요. 5단계를. 이게 없어지니까 당연히 이게 있어도 접촉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와 마찬가지죠. 결론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118페이지 보면 이제 또 이것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6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에서 5단계. 예, 거기를 뭐 요약을 보게 되면 똑같아요. 그래서 감각 접촉 장소에 일어나면 사라지면 달콤한 위험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면 청정 범행은 성취되지 못했고 법과 율에서 멀리 있는 것이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른 선정을 얻어서 그 선정에서 6내입체는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무상하고 괴로운 것을 두고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바른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본다. 아, 이것도 잘못됐네. 그죠? 다 이 부분을 잘못해놨네. 이것은 내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됐을 때 염오이옥 해탈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경전 본문에 한번 보면요. 예, 여기 5번 이제 그 내용이고 7번에 보면 비구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6내입처에 대해서도 염오하게 된다. 왜 염오하냐면 위험성을 받기 때문에 무상하고 그 다음에 괴로움이고 그 다음에 자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염오한다. 그 다음에 염오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이 이욕이죠. 네, 탐욕이 빗바랬기 때문에 해탈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기본적인 어떤 정형구조 바로 이게 그러니까 5단계가 어떻게 이어진다? 염오, 이욕, 해탈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5단계는 바로 염오, 이욕, 해탈의 어떤 근거가 되고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성제에 대한 깨달음이죠. 이게 바로.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5단계를 우리가 철저하게 이해하고 자꾸 보고 여러분들이 5단계를 자꾸 보시면 이 내용은 그냥 뻔한 거지만 자꾸 보시면 뭔가 알게 될 거예요. 뭔가 알게 되고 어떤 이 자각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동안 이 5단계를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잘.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를. 그러니까 왜 위험성을 그렇게 보라고 그랬는지. 근데 위험성을 보기 위해서는 그 위험성에 대별되는 달콤함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죠? 이 부분을. 그래서 이게 선정 속에서 가래집착 바화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래집착 바화를 본다.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위험성이라는 거는 가래의 위험성도 있고 집착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둘 다의 위험성.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경전 내용에서 아 이게 염호이옥 해탈로 5단계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예. 그러니까 달콤함하고 위험함이 이렇게 동시 존재하는데 우리가 위험함을 더 깊이 꿰뚫어 알게 되면 자꾸 염호이옥 해탈로 가는 거예요, 사실. 그 위험함을 자꾸 많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상의 위험성을 많이 보게 되면 우리가 그걸 놓기가 쉽다.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일상에서도 우리가 쓰레기통에 우리가 휴지를 뭐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는 물건들을 한번 이렇게 뚜껑을 열고 한번 보세요. 보면 그걸 왜 버렸는지 알게 돼요. 보면 이익이 없다, 나한테 이익이. 주로 이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쓰레기통에 버린 물건에 대해서는 나한테 열정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탐욕도 없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그 쓰레기통에 버려진 그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그 물건들에 대해서 즉 위험성을 본 겁니다. 단점을 본 거고 불이익을 본 거다. 내가 가지고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왜 버리느냐? 이유가 뭐냐? 그걸 따지면 우리한테 아무런 이익도 없고 도움도 안 되고 그게 대해서 탐욕이나 열정이 없어요. 다 식어버렸어.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니까. 예, 그래 그 문제를 우리가 쓰레기통을 한번 열어보면 아 이게 내가 위험성을 보고 버린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